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시장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내일은 일정상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가시는데 보호자로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영상을 패스하고요. 제가 수요일부터 다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시장도 정말 별 볼일 없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0.8% 하락이 나왔고, 흐름을 보더라도 별다른 반등 없이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5% 급락이 나왔고 별다른 반등이 없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오늘은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모비스까지 이 두 가지 업종만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모두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엔터 기업들 JYP하고 SM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시장이 많이 빠졌던 만큼 그거에 비한다면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자, 코스피는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딱 3일만 놓고 보면 기관 외국인을 합산해서 보세요. 다 플러스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의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죠. 개인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비록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왔어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 오늘도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3거래일 전부터 매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산 관련주인데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듬성듬성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매수 우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산 관련주의 수급이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로템,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반도체, 방산, 2차전지 소재 쪽 이렇게 집중을 했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하이브, LIG 넥스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하고 자동차, 엔터 그리고 방산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오늘도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S&P 500이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었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시장에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보합이고 중국도 보합이거든요. 자, 그거에 비한다면 지금 코스닥이 1.5% 급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0.8%,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고 마감 증시는 조금의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증시라든지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 아울러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보더라도 시장이 크게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에서 올 한 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었고, 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슈.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와의 포탄 문제라든지 또 중국과 대만의 문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언급하면서 그게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었던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5박 7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평상시였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미국을 방문할 때 경제인들도 같이 동행을 한단 말이죠.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투자건이라든지 수주 소식들, 그런 것들을 더욱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더 커진 상황인 것 같아요. 정상회담 주제 중에 하나로서 포탄 무기 공급, 그런 이슈도 다뤄질 것이고, 또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고 밝혔던 만큼 지금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많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이번 주 첫날부터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5박 7일, 생각보다 길게 갔다 오죠. 그래서 실제로 정상회담 시점이 다가올수록 시장의 부담감으로 더욱 작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공교롭게도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것도 시장이 쉬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비교적 최근에는 부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반등이 났던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수가 비교적 고점인 부근에서 그때 어두운 실적이 발표가 될 때는 또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지수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수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부담보다는 악재 해소로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시장도 많이 올라온 위치이고 또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한 주인 만큼 이 실적 발표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교적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닝 쇼크가 나와도 주가에 상승이 나왔던 것을 너무 대입해서 보시진 마시고요. 어쩌면 최근 흐름과 다르게 반대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미국의 FMC가 있어요. 그래서 FMC 회의 일주일 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인사들이 어떤 의견을 내비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MC가 있고 그 기간이 일주일 전까지, 그때를 FMC 사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실적 발표가 있고 FMC의 사정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4월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F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3월이 마지막이 되어서 동결로 가느냐, 그 결정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동결을 할 경우에는 지난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던 만큼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의 지수 위치가 어디쯤이 되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같은 재료라고 해도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미국 증시는 조금 덜하지만 국내 증시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동결이 나오던 0.25%가 나오던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 이슈, 그게 조금 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3일 동안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상승장에서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3일 동안 비교적 크게 조정이 들어왔지만 지금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상승장의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를 이어볼까요? 일단 추세를 만들 때는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점이 있어야 돼요. 일단 올해 초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3월 달에도 한번 저점이 있었죠. 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지금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선을 좀 굵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빠진다면 어쩌면 이 추세선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여기가 830포인트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3일 동안 조정이 들어왔던 만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830포인트 그 초반까지도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또 코스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는 비교적 덜 상승이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또 저점을 연결하면 지금 이런 추세가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2450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시장을 적절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상승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 현대로템이 6% 급등이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도 거의 최상위 종목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지금 3일 동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3일 전부터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 전부터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반대로 공교롭게도 시장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조금은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발언이 나왔고 그로 인해 많은 방산 관련주가 지난주 말쯤에 많이 상승이 났을 거예요. 대표적인 테마주로 빅텍 이런 종목이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지금 보시는 현대로템은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빅텍과는 결이 다를 수 있는 수급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의 상승이 나왔고 물론 재료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신용등급이 상승했고 또 약 1조 원 규모의 SRT 수주까지 이런 재료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 약간은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긴 했지만 반대로 방산 관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호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폴란드를 비롯해서 K2 전차 본계약 체결 준비도 들어갔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도 3일 전에 급등이 한 차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LIG 넥스원 이 종목도 지금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많은 종목들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도 반대로 방산 관련주는 이번 주만큼은 약간은 호재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는 시장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방산 관련주는 약간의 해치 수단으로서 오늘과 같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조정이 정말 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짧게 마무리가 되어서 5월부터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